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꿈사 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8월 21일 일요일이고요. 어떻게 이번 주말도 즐겁고 여유있게 보내고 계신지요?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역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술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더욱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 그 배경에는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가 또 커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올해 3분기 실적 컨센서스 이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이 크게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한 이 실적 시즌이 되게 되면 아마 또 한 번의 증시의 출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 유념해서 조금 방어적인 어떤 투자 형태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방송은 종목 분석 방송입니다. 자, 오늘 제가 선정한 종목은 금호석유이고요. 그럼 바로 금호석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 제가 소제목으로 하반기 실적 부진 전망과 그리고 원가 부담 완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일단 금호석유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기업의 대부분이 하반기 실적이 크게 좋지 못할 전망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유가와 이 원재료의 어떤 가격의 하락세가 또 시작이 된 만큼 그와 관련한 원가 부담 완화로 인한 수익성 개선과 관련된 기대감은 역시나 같이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한번 포인트를 짚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 금호석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호석유의 사업 내용입니다. 자, 금호석유는 합성고무, 합성수지, 그리고 정밀화학, 그리고 CNT, 건자재, 에너지 사업 및 패널 유도체 제조, 특수 합성고무, 항만 운영, 리조트 운영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그리고 1976년 12월에 설립되어 1988년 1월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부문의 매출액이 전체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원재료는 부타디엔과 스트랩 모노머 SM이라고 합니다. 등이고 이 제품의 가격은 주 원료의 가격 및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연동되고 변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한 특성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은 나프타 그리고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에틸렌과 이 방향족계를 생산하는 공업과 이들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해서 합성 수지 그리고 화학 섬유, 합성 고무, 이 기타 화공약품을 생산하는 공업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석유화학 산업은 중간 소재 산업으로서의 공급 능력과 경쟁력 확보에 따라 전방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요. 이를 두고 자본 집약적 장치 산업이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원유를 정지하고 나면 어떠한 이 혼합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혼합물 중에 이 나프타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로 납사라고도 하죠. 이 나프타를 어떻게 정제를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1차 단계인 이 업스트림 공정에 있는 단계에서는 보통 이 기초 유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참고로 제품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과 같은 제품들을 생산해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기업으로 롯데케미칼이 보통 요 단계에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 다운스트림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기초 유분을 원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 합성 수지, 합성 섬유, 합성 고무 같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금호석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그림은 이 Always Awake님의 블로그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금호석유의 이 사업 부문 가운데서 합성 고무와 합성 수지
이와 관련한 이 특성도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성 고무 부문의 경우에는 이 관련 업계의 성장세와 경기 변동 그리고 수출 시장의 이 경기 동향뿐만 아니라 대체품 관계에 있는 천연 고무의 생산량에 따라 수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 수지 부문의 경우에는 이 국내외 이 경기 변동과 유가 변동, 그리고 주 원재료인 SM 가격의 변동에 주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금호 석유의 이 현황에 대해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과 그리고 뒤에서는 재무 비율 그리고 멀티플 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21년 그러니까 작년 실적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년 실적입니다. 자, 21년에는 매출액은 20년 대비 75.9% 증가한 8조 4,6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4,06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24.3%나 무려 크게 증가를 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당기 순이익은 238.6%를 증가한 1조 9,700억 원 정도를 집계를 했는데 관련 이유가 21년 세계 경기와 함께 살아난 이 전방산업 호조와 전략제품 집중 투자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체질 개선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21년 4분기에는 실적이 조금 둔화가 됐습니다. 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2조 1,720억 원, 그리고 4,153억 원으로 전년 동기, 그러니까 20년 4분기 대비 각각 58.6%, 51%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분기, 그러니까 3분기 대비해서는 오히려 33.6% 감소하는 약간 둔화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정비에 따른 가동률 하락과 3분기 동남아시아 이 지역 봉쇄로 인한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올해 실적 보셔야 되겠죠. 자, 22년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 1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는 자, 매출액은 전년 동기, 그러니까 21년 1분기 대비 18.6% 증가한 2조 1991억 원을 발표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4,491억 원으로 21년 1분기 대비 26.7% 감소를 했습니다.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 가격 상승과 전반적인 이 석유화학 부문의 수요 부진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참고로 엠비라텍스 그리고 비스페놀과 수요 둔화와 이 공급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 스프레드, 즉 마진 스프레드, 그죠? 이 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스프레드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엠비라텍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코로나 특수 때 아무래도 수혜를 받았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방역이 완화가 됐고 글로벌 공급 물량이 증가가 됨으로 해서 관련 수익성이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미리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전 분기, 그러니까 21년 4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동반 성장을 했습니다. 합성 수지 부문에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PS, 참고로 폴리스티렌인데 이 PS 판매 가격의 인상으로 이 전분기의 수익성을 유지했다라는 어떤 평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2분기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자, 2022년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2조 2,43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를 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0.8% 감소한 2,869억 원입니다. 좀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석유화학 부문의 수요 부진으로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이 특수를 눌렸던 이 위생용 장갑 소재였던 MB 라텍스의 이 수요 부진, 그리고 타이어용 이 범용 고무도 수요 약세와 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러면 매출과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합성 고무 부분의 매출은 7,4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그러니까 21년 1분기 대비 9.6%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65.7% 하락한 1,003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합성수지 사업 부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은 제품 가격의 약세로 360억 원, 316억 원, 316억 원을 발표를 하면서 전년 동기, 자, 21년 2분기 대비 67.8% 감소를 했고, 페놀 유도체 사업 부문, 이 BPA 그리고 에폭시, 아세톤을 만드는 이 페놀 유도체 사업 부문은 중국 봉쇄에 따른 이 수요 부진으로 전년 동기, 자, 21년 2분기 대비 70.6% 감소한 98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21년부터 22년 1분기, 2분기 실적을 살펴봤는데 21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20년 대비해서도. 근데 22년에는 1분기, 2분기 모두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전년 대비 조금 감소를 했다. 뭐 조금은 아니죠.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뒤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감소를 했어도 영업이익이 최근 4, 5년의 어떤 실적을 다 훑어보면 지금 발표한 이익도 나쁜 이익을 발표한 게 전혀 아니다. 상당히 견고한 영업이익을 발표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호석유의 재무비율 그리고 멀티플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호석유의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은 약 60%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당좌 비율은 110% 수준입니다. 참고로 부채 비율은 100% 아래면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당좌 비율이 100% 이상이면은 또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유보율은 3000%. 자, 유보율이 뭐죠? 그죠? 자, 자본금 대비해서 회사 내부에 쌓아두고 있는 이 잉여 현금이 얼마만큼 되는가, 요걸 보는 건데, 유보율 3000%대라면은 회사 내부에 잉여 자금도 상당히 많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1년 기준 ROE가 무려 40%에 육박을 했고요. 자, 22년 지금 부진한 어떤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컨센서스를 감안을 해서 ROE를 도출해 보면 그래도 약 한 25%에서 29%대의 ROE를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는 우수한 점수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업계 내에서도 상당히 월등한 좋은 ROE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PER이 2.8배, 21년 실적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실적 컨센서스를 감안한 이 12MF PER 수준을 보면 약 3.8에서 4.5배 나오는데, 그래도 역시나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PBR은 0.7에서 0.8배 수준인데, 참고로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낮은 PBR을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상당히 준수한 재무 건전성과 업종 대비 우월한 ROE,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호석유의 이 투자 아이디어, 제가 생각하는 투자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22년 컨센서스 기준 했을 때 배당액을 산출을 해보면 약 6,500원에서 8,000원 정도 감안을 해볼 수가 있는데, 현 주가 대비
계산을 해보면 이 시가 배당률이 약 4.5에서 6% 정도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올해 배당 기준일까지 약 뭐 한 5개월 채 남지 않았는 걸 감안했을 때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라면 상당히 배당 매력도가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큰 폭의 감소는 맞습니다. 그죠? 약 한 50% 감소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견고한 영업이익을 달성한 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유화학 산업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반기 실적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죠? 하지만, 자, 현재 원유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한 40달러 수준에서 40달러 하락을 했죠. 그리고 원재료 가격 또한 지금 6, 7월 들어서부터 지금 하락세로 전환이 된 만큼 앞으로의 원가 부담은 어느 정도 낮아질 전망이고, 그렇게 되면 이 수익성과 관련된 개선 부분에서 상당히 기대감이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 이 중국 봉쇄와 관련한 이 영향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요 부진, 또 그로 인한 실적 부진이 있었죠. 자, 그런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중국 봉쇄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부터는 이 부분 회복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2분기 실적 부진과 하반기 실적 부진과 관련된 이 전망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주가 하락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6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주가 하락률이 대충 마이너스 20% 정도 수준인데 충분히 일어났던 악재를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추가적인 하락세보다는 어느 정도 주가를 다지면서 추세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중국 경기 회복 기대로 수요 회복 역시나 기대감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금리를 인하를 한 만큼 이 경기 회복과 관련한 이 어떤 뭐랄까요, 정책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국가들보다도 중국 경기는 하반기에 상당히 회복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와 관련해서 수요 회복 역시나 또 기대감이 한층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부채 비율, 당좌 비율, 유보율 상당히 괜찮은 걸 보셨죠. 자, 준수한 재무 건전성, 이렇게 또 투자 아이디어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월등한 영업이익률, 그리고 ROE 비율인데, 참고로 지금 영업이익률은 앞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지만 업종 대부분 기업들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금호석유가 월등히 좀 우월하더라고요. 물론 뭐 올해의 어떤 실적 컨센이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전년보다는 조금 둔화될 것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산출을 해봐도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더라,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ROE 비율 역시 올해 실적 컨센을 감안하더라도 약 한 25%대를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ROE 비율이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영 효율성의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금호석유, 자,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이 자금을 자체 동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큰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이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얼마만큼 있는지 보니까, 자,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단기 대여금 등을 다 포함한 이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21년 기준입니다. 1조 약 8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자사주가 524만 8,834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와 환산을 해보면 약 한 6, 7천억 정도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 자금력이 상당히 큰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어떠한 신사업에 투자할
할 때 상당히 속도감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자체 조달이 가능한, 그죠? 부채를 동반하지 않고도 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투자 여력이 있는 회사다. 상당히 괜찮은 회사죠. 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PER, PBR, 그죠?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호석유의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자,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원가 부담은 어느 정도 줄어들겠지만, 하지만 자, 수요 부진으로 이 제품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는 상당히 또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자,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수요가 회복할 것이라는 어떠한 기대감 또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게 되면 주가 역시 상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합성수지 부문에 지금 현재 비수기 시즌입니다. 합성수지 부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수기 시즌이 돌입을 했고, 그리고 전방 사업 둔화로 인해서 이 패널 유도체 부분 역시나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합성 고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상쇄할 전망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합성 고무 부분 안에서도 이 MB 라텍스, 그죠? 위생용 장갑에 쓰였던 이 MB 라텍스의 마진 스프레드가 최근 5년을 감안했을 때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일단락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금호석유 3분기 실적 부진의 예상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드러난 악재다. 주가 역시 올 들어 마이너스 25% 정도 하락을 했고, 특히나 6월 10일 이후 현재 주가 수준까지는 마이너스 20% 하락한 수준에 있는 만큼 상당히 주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앞으로의 어떤 시장 급락으로 인한 개별 종목 하락을 예로 하면 크게 하락 조정될 사유는 없어 보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올 상반기에 있었던 이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고, 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자금 여력이 충분한 이 상황에서 신사업 투자의 속도가 최근 붙을 전망이었지만, 그때 8.15 사면 때 뭐 이재용 부회장이나 우리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면됐죠. 그런데 이 금호석유의 박창구 회장은 사면이 불발되게 되면서 이 신사업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왜냐, 이 신사업 투자를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금호석유의 미래성장 기대감이 커지게 되고, 그와 관련해서 주가 역시 상승하게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라도 미래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또 낮아지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 상승이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이 금호석유의 밸류에이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 21년 실적 기준해서 PER 2.8배, 상당히 낮은 PER, 그죠? 그런데 올해 실적 컨센과 관련한 이 CBMF PER 수준을 보면 역시나 그래도 3.8에서 4.5배 수준인데,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면은 틀림없다라고 보여지고, 자, PBR 수준 보면은 0.7에서 0.8배 수준 나오는데, 코로나 이전과 견주어 봤을 때도 낮은 PBR이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밸류에이션에서는 저평가 구간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이 금호석유의 앞으로의 가격 전략입니다. 자, 지금 혹시나 또 신규 매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6개월 보유 목표가 17만원 제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 대비 약 30%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배당 기준일까지 만약에 보유를 한다라고 감안을 했을 때 배당 수익률 역시 약 4.5에서 6% 정도 수준에서 플러스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손절가 12만원 지시를 했는데 뭐 제가 늘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방송에서 언급드리는 이 손절가는 손 털고 나가라는 어떤 손절가가 아니고 오히려 이때 여유가 되시면 추매하라 라는 손절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자, 이렇게 금호석유에 대해서 일단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제 분석이 마음에 드시거나 괜찮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좋아요,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제 방송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